지난 1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전직 참전국의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등 16개국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 지원하면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여론이 수용해야 마스크 해외 지원을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찾긴 했지만 섣불리 해외에 대량 반출했다가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마스크 공급이 점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일부터는 떨어져 사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며 점점 구매 조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13만 7천 장의 마스크가 공급되었는데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약속했던 하루 500만 개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약국에 팔리지 않는 재고가 100개 이상씩 남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뒷받침하는 국내 일일 마스크 생산량도 3월 초 1000만 개에서 현재 120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80%인 900만 장 정도가 정책적 수요자에게 공급되며 300만 개가 민간 판매처로 팔리게 됩니다. 계산상 하루 300만 개까지 수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는 하루 1500만 개가 생산되고 조달청이 확보한 재고도 현재 수천만 개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마스크를 수출할 수도 있다는 발표는 많은 나라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는 4월 2일 시행하기 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418명이었으나 열흘이 지난 12일부터는 100건대로 줄었고 결국 최근 100건 미만으로 확진이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뉴욕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부 지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봉쇄령을 내렸던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도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해온 영국에서도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반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지 않는 프랑스의 방침에 그르노블 매니지먼트 스쿨 사테텐 교수가 놀라운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처럼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는 프랑스가 마스크를 제작 생산해 국민들에게 공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한국처럼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사용하게 했다면 현재와 같이 계엄령 수준의 전면적 통행 금지와 모든 상업시설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의 보도 전문 채널 LCI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6%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프랑스는 의료진들에게 줄 마스크조차 모자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얼마 전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사이에서 마스크를 두고서 대륙간 쟁탈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독일은 미국이 마스크를 중간에 가로채갔다며 해적질을 했다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든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 때문에 유럽의 마스크 생산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 제때 공급받기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마스크를 수출하는 중국산 마스크 품질에 하자가 논란이 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KF94 한국산 마스크를 수입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이들 나라의 의료진들은 마스크 없이 환자를 보게 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수출하겠다는 한국전의 참전국들은 가장 빨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못지않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끔찍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려들어 마스크 쟁탈전을 벌이는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 시민들은 상자 속에서 무작위로 마스크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400만 건 이상 조회되는 등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나고야시에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유리창을 깨고서 마스크 20장을 훔쳐가는 도난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에 외부에 보이는 곳에 마스크를 두지 말고 집에 보관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어느 나라보다 질서를 지킨다는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의 말을 믿고 따랐던 일본 국민들은 이제서야 배신감을 느끼며 생명의 위협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확산세가 점점 심화되자 마스크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군마현의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2.5배가 된다거나 어디를 가도 살 수 없다는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내에서 최근 긴급 선포가 전국에 내려지는 등 방역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가구당 1000마스크 2장씩 배포 계획을 알리면서 지난달 월 6억 장가량의 마스크 공급이 있었고 4월에는 7억 장이 넘는 공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동양경제는 평상시 월간 마스크 수요는 계절에 따라 1억에서 4억 개 수준이라며 현재 수요가 평상시 10배에서 30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간 10억에서 30억 장이 공급돼도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건데 아베가 5천억을 들여서 전 국민에게 배포한다는 1000마스크는 아베노 마스크라고 불리며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복지시설 등에서 먼저 마스크를 받은 이들은 마스크가 작아서 말할 때 끈이 풀어진다, 귀가 아프다, 빨면 줄어든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마스크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임산부를 위해 배포를 시작한 1000마스크 중 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등 불량품이 발견됐다고 NHK가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임산부용 1000마스크 중 일부에서 오염물이 묻어있다,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들어있다는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배포된 마스크에서도 머리카락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초중고교학교에 전달된 마스크에서는 벌레가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5천억을 들여서 한 대응 정책이 고작 이것이냐며 아베 정권은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정권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비판이 80%가 넘어섰고 아베 내각 지지율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을 추월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권 기반이 위험하다고 보도하고 있고 자민당에서는 아베 6월 퇴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의 한 기자는 아베를 추방하고 한국의 고개를 숙이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 전기자 사토 아키라는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며 일본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베를 추방하고 야마모토 타로 또는 이시바 시게루를 총리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마모토 타로와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친한파로 이번 감염병 위기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토 아키라는 일본은 친한파가 주축이 되어 정권을 창출한 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을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대책을 배워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자 지원을 받자고 했습니다. 사토 아키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18일, 19일 양일간 사설을 통해 4.15 한국 총선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자고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협력도 주문했습니다. 19일 하코다 데스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김영사설에서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감염병 검사를 대폭 확대해 국민 불안을 없앤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약 1개월 전에 한국의 진단 방식에 쓴웃음을 짓던 일본 당국자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한다면 이웃 국가가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 경제인들은 진단키트를 포함한 의료기구를 한국에서 일본에 들여올 수 없을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바이러스의 국경은 없다, 역사 및 영토 문제는 더더욱 있을 리 없다며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두 나라가 해외에서 감염병을 피해 귀국을 희망하는 양국 국민을 위해 공동으로 전세기를 수배하고 상대국 전세기에 자국민을 탑승시킨 사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위기를 맞아 이웃 국가가 협력하면 이점이 적지 않다며 대화를 거듭해 신뢰관계로 되돌리기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방역이 틀렸다고 비판했던 일본은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500명씩 늘면서 한국의 확진자 수를 뛰어넘었고 격리 환자 숫자도 한국의 3.9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도 입원 병실을 찾을 수가 없으며 오사카 병원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비옷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일본 국민들은 지금의 아베 정권에게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금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던 일본의 우익단체 언론들까지도 아베를 버린 듯한 발언과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심지어 아베를 추방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에 이어 마스크까지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위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평범한 베트남 사람이 평범한 베트남 회사에서 평범하게 지냈을 때 받는 월급이죠. 그런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좁아 터진 원룸의 월세가 10만원, 월급 30만원을 받아서 3분의 1을 원룸 집값으로 지출하고 나면 겨우 2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핸드폰비, 공과금, 외식비 등을 빼고 나면 평범한 베트남인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0원. 베트남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다는 공무원의 월급은 고작 30만원. 베트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유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가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 응유엔 칵장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무원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가들을 돌면서 상가마다 매월 50만 동에서 많게는 200만 동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응유엔 칵장 연구원은 만약 상가가 해당 공무원의 돈을 쥐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며 공무원들이 불시에 소방점검과 식품위생점검 등을 명분으로 찾아온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베트남 공무원이 이런 지하세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베트남에서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검은 돈들을 챙기는 비도덕적인 베트남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작 평균 월급 30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꿈의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대학교를 막 졸업한 베트남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급은 1,100만 동, 우리 돈으로 57만원입니다. 베트남 평균 월급의 2배 수준. 파격적이죠. 기숙사와 무료 셔틀버스는 물론이고 편의점, 노래방, PC방, 헬스장, 심지어는 회사 내 병원과 탁구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 6개의 메뉴가 제공되는데 후식으로 생과일과 과일 주스까지 제공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베트남인들에게는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꿈같은 직원복지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좋은 질의 일자리 16만 개를 한국의 삼성이 만들어주었고 동남아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한 베트남의 GDP를 이렇게 300조 원 넘게까지 끌어올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나라 한국에 베트남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 대신 분노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18,000개, 댓글 3,300개가 넘었고 2,200번이 넘는 공유가 이뤄진 이 베트남 게시물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훼손해 놓았는데요. 베트남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가 게시물에 대해 항의한 한국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삶이 환상적이지 가짜의 나라, 남북이 하나도 될 수조차 없는 나라, 울면서 미국의 보호에 매달리는 나라.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만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나는 한국인의 작은 눈과 뇌처럼 너의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미국은 한국에 자유를 주지 않고 식민지로 유지했어야 했어. 그래야 너네가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영어를 더 잘했을 테니까 말이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좋아요 4,900개, 댓글 801개가 달렸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시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항의하자 베트남은 한국의 삼성, LG가 없어도 샤오미, 소니, 애플, 노키아, 화웨이 등 여러가지 다른 선택이 있으니 베트남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베트남에서는 이미 일본의 소니와 노키아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한국 제품은 사지 않을 것이다. 한국 불매운동을 벌일 것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물건을 사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되니 한국은 나가도 상관없다는 것인데요. 베트남 정부가 일본에만 최근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 이후 한국에서 이미 출발했던 비행기마저 돌려보내더니 일본인과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자택격리 정도로 한국인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베트남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 GDP는 300조 원, 그런데 1년에 수출하는 규모가 270조 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불리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730조 원,
GDP의 3분의 1 정도인데 베트남은 GDP의 무려 9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베트남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트남 전체 수출 중에서 3분의 1이 매년 3억 대가 넘게 팔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베트남 공장을 통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삼성이 공장을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국가로 옮기는 순간 베트남의 경제는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에 삼성의 공장이 들어온다 하면 파격적인 법인세 면제와 함께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줄 용의가 있는 국가들은 너무나도 많죠. 한국 불매운동을 외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국인들의 눈은 작다, 눈을 떠라, 성형수술이 대중화된 가짜 나라다 식의 유치한 공격들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의 통계를 보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다 하며 한국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선진국들이 극찬하며 배우겠다 난리인 바로 그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장비를 베트남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넘비오가 헬스케어 시스템, 장비, 의료진, 의료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한 2020 세계 헬스케어 순위를 보시면 한국이 세계 2위, 베트남은 여기 벨라루스, 오만보다 더 낮은 61위를 기록했습니다. 61위가 세계 2위를 지적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요. 곧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가 베트남에 착륙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통해 드디어 베트남 내에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